농구 영신이라고 연말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한 해가 바뀌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성 경기를 하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경기고 재밌는 이벤트 같고 갔더니 이 관중들이 정말 가득 메우신 걸 봤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관중,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관중들을 보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구로 점점 늘어나고 대구로 돌아온 농구, 프로농구를 반기는 팬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기분 좋죠. 선수들이나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농구 영시 제가 선수 때도 대구를 찾으면 대구 팬들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그런 열기나 열정들이 대단했던 걸 저 선수 때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 왔을 때도 저희가 작년 시즌 때는 좀 맨 처음에 승률이 승보다 패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관중분들이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나 저나 그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농구 영신도 했을 때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그런 힘이 됐는데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그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좀 승리를 해서 대구 팬들한테 좀 좋은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못했던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네, 대구 연구팀으로서 한국가스공사를 평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연구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연구팀으로서의 페가수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구단 자체 운영이나 아니면은 흔히 지역 연구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농구단과 비교해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거두는 지점들도 있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스공사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영향력을 좀 좋은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농구단을 유치를 하고 농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시도까지 그 과정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리고 또 현재 농구단 사무국에서 하는 활동들 그 지원 스태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분명 지금 의미가 있지만 과연 가스공사 자체에서 이 농구단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실 겁니다. 대부분 다른 프로구단들 야구단이나 축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사로서 존재를 한다면은 사실 이런 공기업 마침 또 이제 지역에 연고를 둔 배구단 도로공사 배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스공사 농구단도 그렇고 일종의 하나의 부서거든요. 부서형 구단들의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긴 해요. 뭔가 추진하고 큰 규모의 새로운 걸 하기에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이게 서로 앞뒤가 물려 있습니다. 성적이 좀 잘 나면 힘이 더 실릴 것이고 또 반대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성적이 잘 날 텐데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쉬움이자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될 목표라고 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독님, 대구에서 농구하는 거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대구에서요? 예. 맨 처음 왔을 때는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사용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1년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감독으로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느껴지는데 석 기자 보기에 대구에서 프로농구단이 활동하는데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제 좀 올드 팬들은 저희가 98년, 99년 시즌 때 그때 당시 동양 오리온스, 대구 오리온스가 32연패를 했죠. 그게 우리나라 프로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다 연패 기록입니다. 근데 그 팀이 한 이듬해 한 2시즌쯤 뒤에 또 우승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구의 농구 열기라는 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농구 열기를 확 단절된 게 아니라 조금씩 사그러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농구단이 사라지면서 10년 동안 아예 농구라는 종목이 대구에서는 좀 없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관중이 해마다 늘고 있고요. 또 가스공사에서 이제 각종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무국의 여러 활동들이 지역에 좀 자리 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국에서 관중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뭐 지역의 기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10월 중에는 이제 그 유소년 아마추어 선수들 상대로 길거리 농구대회 흔히 3대3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는 분명 의미가 있고 대구에서 농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변이 조금 약한 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과거는 이제 학원 스포츠가 그 종목의 토대가 됐었잖아요. 뭐 각 야구 명문들, 축구 명문들이 그 지역의 스타를 만들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야구단, 축구단도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스포츠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구에서도 뭐 가스공사와 또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소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짜 지역에서 스타가 나오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저 코트를 뛴다라는 그러한 좀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즌 전망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켜본 사람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가 맞는지 감독님께 확인 한번 해보죠. 올 시즌에 가장 눈여겨볼 선수,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 어디입니까, 석 기자? 뭐 앞서 얘기하신 정성호 선수 일단 굉장히 팀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드 역할하면서 수비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사 특히 이제 강혁 감독이 부임하신 다음에 주로 강조했던 농구에 참 맞는 선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정성호 선수가 온 이후로 지난해 팀에서 거의 주전 가드 역할을 다 해줬던 벨랑겐 선수도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또 김낙현 선수도 많이 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너지라는 게 나타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역시 이 여름에죠. 여름에 영입을 했습니다만 곽정훈 선수가 좀 잘해주면은 이번에 역시 새롭게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공격과 수비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좀 역할을 크게 해줄 것 같고요. 기존 선수들 뭐 신주영 선수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몇 성장 포인트들과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 분위기에 잘 녹아만 든다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승수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혁 감독 보시기에 감독으로 보는 주목할 만한 선수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그래도 모든 선수가 다 주목받아도 될 정도로 비시즌 때 연습을 잘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김낙현 선수가 제가 뽑을 수 있는 건 김낙현 선수가 뭐 그 전 군대 가기 전부터도 워낙 뭐 좋은 선수였고 근데 군대에서 나오면서 좀 부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올해 비시즌에 너무 준비를 잘했고요. 지금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올해 이 시즌 때 그런 성적 같은 부분이 많이 좌우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 어린 선수는 뭐 신승민 선수, 신주영 선수가 이 가스공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즌이 되면은 앞으로 저희 그 가스공사 팀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시즌 준비하시면서 이 내세우는 키워드가 3가드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것도 솔직히 이제 저도 선수 때 3가드를 섰었거든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 3가드를 서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희가 좀 신장이 제가 키가 88 정도 되고요. 저희 그때 3가드 했던 뭐 이정숙 선수나 뭐 지금 그 KCC 코치지만 이상민 선수 이렇게 같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3가드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신장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 뭐 김낙현 선수나 벨랑기 선수나 정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작은 부분이어서 과연 이게 3가드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가져요. 뭐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선수들이 장점들이 있어요. 키는 작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 다른 가드들보다 힘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정성우 선수는 압박을 하면서 굉장한 스피드로 공격 빠르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 김낙현 선수는 1대1이나 2대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고요. 벨랑겐 선수는 개인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즌 때 제가 항상 뭐 얘기했듯이 뭐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이 좀 많다 그러면 쓰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만 보지 않고 득을 좀 더 크게 봐서 한번 한 옵션으로 하나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석 기자는 3가드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볼을 잘 다루고 게임을 읽는 선수들이 3명이 위치도 잘 잡을 거고 또 게임을 풀어가니까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높이의 영역인데 그래서 아마 뭐 은도혜 선수 영입도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 항상 이제 경기 끝나고 저희가 공식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은 승패에 따라서 이 강혁 감독 체제하에 가스공사의 승패의 키워드로 많이 나왔던 게 리바운드거든요. 요 3가드 성공을 위해서는 리바운드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고 그 지점이 어떻게 보완될지가 아마 이제 한 20여일 남은 개막까지 팀에도 숙제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7위로 시즌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좀 고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울산 현대모비스 징크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끊었고 한번 그리고 아까 서공 기자 평가할 때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난해 끝날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래도 해보자는 분위기로 끝났고 준비 잘했고 했기 때문에 이 좋았던 분위기 석 기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시즌 초반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시즌 초반에 모든 팀들이 굉장히 기세가 올라서 올 거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데이터와는 다르게 좀 매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혼선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현됐을 때 이제 팀에서 좀 그걸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낙현 선수가 예를 들어 그런 역할을 해줄지 여부 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그러니까 그 전 시즌서부터 이어졌던 창원 LG 울산 모비스 상대 연패 징크스는 다 끊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특정 팀한테 지는 습관이란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 그 팀들이랑 경기를 할 때 분명 앞서 있고 이거는 뭐 오늘은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날도 정말 경기 막판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징크스들을 다 털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독님 내부 분위기도 사실 한 번 이런 거 끊으면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모든 경기는 흐름, 내부 분위기 크지 않습니까? 네. 내부의 지금 구단 내부의 분위기, 선수들 분위기는 작년에 끝날 때 상승세 그대로 이어지고 분위기 좋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에 끝났을 때 저희 선수들이 마지막에 점점 갈수록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연패 징크스 같은 것도 깨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뭐 새롭게 들어온 뭐 정성우 선수나 곽종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주 잘 선수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누구한테 이렇게 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